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도 예정돼 있고요. 이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조영길 IN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갑자기 쟁점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라는 것이 통상임금이냐를 다루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런데 작년까지 대법원은 한 번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12년 금화리무진 사건을 계기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이 정기상여금이 임금 항목 중에서 기본금 말고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각종 할증임금이 폭증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굉장히 급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산업 전체적으로도 수십조지만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지금 언론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보고 기업들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면 노동계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의 사건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정기상여금에 관해서 노동부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리가 어떤 법리를 적용했냐면 한 달이 넘어서는 것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는 법리는 1996년에 시작되는데요. 대법원은 1996년 이전까지는 90년대 초반에 무려 7차례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1임금 산정기를 넘어서는 고정금만 통상임금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다가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이걸 바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법원과 노동부가 입장이 같다가 정기상여금에 관련해서 2012년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믿고 노동부 믿어서 이걸 산입 안 했는데 갑자기 넣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부담이 폭증하니까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통상임금 범위가 점점점 확대해온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통상임금에 있어서 원래 이 통상임금은 할증임금,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계산하는 기준인데요. 할증임금이 한 달에 한 번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의 지급기를 넘어서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넣는 이런 나라들이 잘 없습니다. 원래 이 통상임금 법제를 갖고 있는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 한 달이 넘어서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리를 종전의 확립 법리를 따르지 않을 때 당시 대법원에서는 이 법리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산업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가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개 소부에서 종전의 확립 법리를 따르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인 타당성, 비교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최신의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부에서 판단한 이걸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급증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대법원 판례가 법리가 바뀐 게 96년 소위 의료보험조합 판결인데 지금의 대법관님들께서 대법원관이 아니던 시절에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리의 비교법적 내용이나 절차적인 내용이나 경제적 파장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되면서 논문도 나오고 업계의 현실 문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13분의 대법관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층심리하시다 보면 무엇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인지 정당하게 선언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임금 실무가 안정돼 있었던 1임금 산정기가 제한이 있었던 96년 이전 법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식으로 법리를 선언해 줄 가능성, 옛날의 법리가 타당했다는 입장을 선언해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